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 세계 한국교회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인공지능이 말하는 한국교회 부흥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혁주의 세계관 스피치 대회가 오는 5월에 열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대회 신청 접수 시작을 알리며 한국교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광림교회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2차 긴급 구호 활동과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논의했습니다. 또 6.25 전쟁 정정 70주년을 기념해 튀르키예 참전용사 가족 초청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외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 챗봇에게 한국교회 부흥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장현수 기자가 챗 GPT와 함께했습니다. 챗 GPT가 말하는 한국교회 부흥의 조건. 최우선 조건은 신앙생활의 본질 회복입니다. 챗 GPT는 한국교회에서 예배와 같은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 강조되기보다 사람들의 감성적인 요구나 사업적인 목표에 맞춰진 행사들이 우선시될 때가 있다며 교회가 예배와 기도, 성경 공부 등 신앙생활의 핵심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속적인 시대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 대처를 꼽았습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신앙 교육과 봉사활동 유도도 강조했습니다. 봉사에 대한 신앙인들의 열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신앙인들의 사명감을 채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십 강화도 부흥 조건으로 꼽습니다. 챗 GPT는 한국교회에 리더십 부재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마다 신앙적으로 자질이 높은 지도자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사역에 대한 다양한 세대별 참여와 세대 간 소통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챗 GPT는 한국교회에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서술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회가 이제 급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리더십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 교육 시킨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같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데 다음 세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강조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우리들에게 많은 또 지침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왜곡된 정보를 포함하는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은 인공지능이지만 챗봇이 말하는 한국교회의 부흥 조건을 흘려듣기에는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5월에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피치 대회를 엽니다. 청소년들이 개혁주의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5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피치 대회를 개최합니다. 2023 샬롬 부흥 프로젝트 제1회 전국 청소년 개혁주의 세계관 스피치 대회입니다. 이 개혁주의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개혁주의 리더가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사상의 그 확장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 청소년의 스피치 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피치 대회는 오는 5월 13일 9개 권역별 대회로 시작합니다. 1차 권역별 대회 우승과 준우승팀은 일주일 뒤 열리는 중앙대회 18강에 진출하며 1대1 배틀을 통해 결선에서 최종 우승팀을 선발합니다. 스피치 주제는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본 동성애 문제, 창조 대 진화, 저출생 극복 방법, 청소년 문화, 직업과 비전 등 모두 5가지. 전국 기독 청소년 가운데 고등부 3명, 중등부 2명 등 모두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회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 배틀이라든가 다양한 주제의 배틀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다음 세대를 실질적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이런 무브먼트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예장합동총회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는 한국기독실업인회를 비롯해 총신대, 광신대, 대신대, 칼빈대 등 기독대학들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은 스피치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편 이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샬롬 부흥 클린 개혁도 선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부정선거를 추방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전개를 강조했습니다. 또 사조직의 선거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 본부에 대해서는 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행정은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투명, 합리, 능률성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재정은 총회 임원회 보고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차별금지법 반대와 성범죄 연루 시 총회 활동 금지 등 윤리의식에 대한 클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광림교회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림교회는 지난 8일 2차 긴급 구호팀과 함께 성도들이 기증한 의약품과 문구류, 구호키트를 안타키아 지역 시리아 이재민 텐트촌에 전달했으며 아다나의 한 호텔에서는 안디옥 개신교회 성도 50여 명을 초청해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튿날에는 안디옥 개신교회 피해 현장을 방문해 긴급 구호팀과 앞으로의 구호 계획,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논의했습니다. 광림교회는 또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튀르키예 참전용사 위로회를 열고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지원금과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광림교회는 앞으로 월드비전, 기아대책 등 NGO와 협력해 튀르키예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세계 스포츠 선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 스포츠 선교회 대표회장 임석순 목사는 팬데믹 등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많은 지원을 이어왔다며 스포츠 선교의 사명을 되새기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세계 스포츠 선교회 이사장 이광훈 목사는 선교사는 암행어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패를 가지고 다니는 귀한 사역자라며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예배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부흥, 세계 스포츠 선교를 위한 합심 기도에 이어 각국으로 파송되는 6명의 선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제8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 엔코위가 오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엔코위 대회에 저명한 제3세계 선교 지도자 18명을 초청할 것이라며 제3세계 교회 부흥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선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청자로는 중남미 선교협의회 크리스찬 카스트로 사무총장, 인도 선교협의회 아이작 사운다라라자 박사, 중화복음신학원 선교대학원장 티모시 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오는 18일 소망교회에서 2023 대신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렛츠 빌드업을 주제로 한 찬양 집회에서는 더 푸른 교회 강은도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찬양팀 아이노스가 다양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총연합회가 다음 달 9일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세기총은 한국교회가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의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연합예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와 교단, 선교단체의 단체 가입과 부활절 연합예배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과정지원센터가 보호대상 어린이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들은 보호대상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가 오는 21일까지 2023년 가정위탁 청소년을 위한 내가 그린 멘토링 멘토를 모집합니다. 센터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정서적 지지와 자립을 돕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에 수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다음 세대의 연합을 외치지만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인천에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쿨처치 운동을 펼치며 학원 복음화를 꿈꾸는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카페. 찬양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에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되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트레이스 워십은 예배를 사모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 찬양과 말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제 짓눌려 사는 친구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주고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꿈꾸며 예수 이름 교회가 진행한 지역 학교 내 기도 모임. 이를 통해 알게 된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희망하면서 트레이스 워십은 시작됐습니다. 각자 교회와 학교는 다르지만 한 달에 2번 찬양 버스킹과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이들은 워십을 통해 학교 안에 더 많은 기독 동아리와 기도 모임 등 스쿨처치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그런 모습도 알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받은 그 열정을 저희 교회에 가서 전파하고 같이 은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믿는 친구들, 자기가 뭔가 섬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는 친구들도 이 트레이스 워십 예배를 같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배와 신앙의 교제로 변화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모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고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달라지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8개월째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트레이스 워십. 스쿨처치와 학원 복음화를 꿈꾸는 아름다운 연합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죠. 작은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 어머니들의 연합기도 운동으로 발전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마마클럽인데요. 오늘은 연천 지역 마마클럽 팀장인 천진옥 사모님 모시고 사역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마마클럽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네, 마마클럽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 기도 모임입니다. 2009년도에 부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은 조금혁 권사님께서 무너지는 부산을 보며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6명의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마마클럽은 4개 영역의 기도문을 가지고 나라와 북한, 한국교회와 각 지역,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마마클럽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매주 기도회로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동일하게 기도하는 도시연합기도 운동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5개 지역에서 이루어졌고요. 현재는 20개 지역에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코로나를 계기로 사역이 확대가 됐는데요. 특별히 연천 지역 마마클럽 설립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연천은 인구 4만 2천 명으로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곳이지만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의 미래를 바라볼 때는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천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 때에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마클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연천군 마마클럽 기도회가 세워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천은 접경 지역이기도 한데요. 연천 마마클럽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궁금합니다. 연천 마마클럽 기도회는 2020년 코로나 시작점에 시작했습니다. 현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전국제일교회에서 9개 지역교회의 사모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신서면에 10만 평 대지에 이슬람 캠핑장이 세워지려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열악해서 사람이 떠나는 지역, 어려운 지역, 이러한 환경과 상황들을 보지 않고 어머니들이 힘을 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 접경 지역인 연천 마마클럽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특별히 경기 북부 마마클럽과 연천 마마클럽, 포천 마마클럽 기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일한국시대회를 준비하며 이 기도회 레일이 철원, 가평까지 설치되고 세워지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설립 이후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고 계신데요. 끝으로 연천 마마클럽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부산 경남 지역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다시 부흥이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기도회로 모였는데 우리 연천 지역에도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기도의 도전을 받았다라는 나눔을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연천 지역에도 다음 세대들의 기도 모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이 기도가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경기 북부 연천 포천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계획돼 있고요. 9월 14일 연천 마마클럽 발대식이 전국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동두천, 양주, 의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전 도시에 마마클럽 기도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많은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주최하는 제38회 임마누엘 장학금 수여식 감사예배가 분이엘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장 김경식 목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선교사와 장애인 가정자녀, 농어촌 미자립교회 자녀 9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은샘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청소년과 성도들로 구성된 은샘 오케스트라와 로얄 아카데미가 출연해 주페의 시인과 하이든의 시계교향곡 2악장 등 다채로운 연주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육하고 선교사를 훈련해서 계속 파송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설립 40주년을 맞은 은샘교회는 음악 치료, 오케스트라 구성 등을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동부기독교연합회가 화성시 성시아를 위한 특별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주제로 3일 동안 열린 부흥회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으며 화성시 동부기독교연합회 서정환 대표회장, 정남중앙교회 류춘배 목사가 참석해 화성시 복음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복음 통일과 화성시 교회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영산수련원이 별관 중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순복음 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의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증축한 별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객실 38개, 29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함께 와서 수련시설 안에서 새롭게 복음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자연 안에서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개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또 감격적이고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정부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처치 플랜팅 바이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김영봉 목사는 593개의 질문과 주제를 토대로 성경적 해답을 제시하는 사전적 성경인 처치 플랜팅 바이블을 소개하고 심플한 성경, 가능성 성경 등 20가지 특징과 훈련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처치 플랜팅 바이블이 대한민국 1000만 성도에게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알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처치 플랜팅 바이블은 1년에 20번 이상 읽을 수 있는 쉬운 성경으로 영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생명나눔과 미래한산이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시리아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긴급 지원 물품을 선적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지원은 약 9억 6천만 원, 시리아는 약 8억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습니다. 이번 긴급 물품은 의료와 의약품, 분유 등이며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정부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인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방영이 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미 이단으로 규정한 JMS 정명석을 포함해서 4명의 인사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그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다뤄지는 인물들은 이 자신을 신격화해 신도들이 믿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공개된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방송 여파는 컸는데요. 컨텐츠가 공개되자마자 국내 순위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현재 해외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방송 내용에 시청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자 신도들에게 적나라한 성폭력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JMS와 연루된 적 있는 유명 인사들은 자신과 무관하거나 관계를 이미 단절했다고 커밍아웃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네. 심지어 JMS 핵심 인사들은 교주와 단절하려는 동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교주 정명석은 성폭력 문제로 이미 10년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는 신이다 방송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고 여기서 지금 하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이단 사이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작년이죠. 일본에서 통일교회 어머니가 빠져 고통을 겪던 피해자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통일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연루되어 있는 정계 인사에 대한 반감이었는데요. 국내에선 이단 신천지에 빠진 가족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자주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에서도 JMS 정명숙 교주가 저지른 만행으로 인생이 망가져버린 피해자들이 등장하지요. 이단 사이비 문제는 교리적 차원에서만 볼 일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기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가정을 파탄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일종의 종교 중독에 빠진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 전문가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사이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종교범죄 신고 및 지원센터를 상설 운영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정통교회와 이단을 구분을 안 하기도 하고 또 못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피해가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는 JMS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영어 약자 이름이 같은 개인이나 사업체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 중에는 예수제자운동 JDM, 빚진 자들 선교회 DSM 같은 단체들도 오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예, 일반인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도 교회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건전한 교회까지 힐난하기도 하죠.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살아있는 개인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합리화하지도 않죠. 주변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직접 선교단체에 연락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어떤 이런 시도나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통계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갤럽 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63개국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향후 26년간에 대한 전망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됐고요. 10가지 조사 항목 중 관심을 끈 것은 동성 결혼에 대한 용인 여부입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는 25년 동안 동성 결혼이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용인될 것이라는 응답은 44%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역시 동성결혼 용인 전망 비율이 높았습니다. 북아메리카가 66%로 가장 높았고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61%, 라틴 아메리카 49% 등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도 45%로 동성결혼 용인 비율이 높았는데요. 반면 서부 아프리카, EU 비가입 국가 등은 매우 낮았으며 중동 지역은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 동성결혼 용인에 동의하는 비율이 39%로 비동의 비율 55%보다 16%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동성결혼 용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63개국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용인 비율이 높았는데요. 19세에서 29세는 58%, 30대는 47%, 40대는 43%, 50대는 37%, 60에서 79세는 22% 양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세대에서 동성애나 동성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면서 서구국가처럼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해 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말씀으로 소개하는 복음의 핵심.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와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의 십자가 아래로입니다. 성육신만으로는 진정한 기독교를 제시할 수 없다며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강조하는 저자. 십자가 묵상을 통해 독자들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십자가의 본질을 규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전달합니다. 공직과 신앙은 공존할 수 있을까? 또 크리스천 공직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크리스천 공직자 20인의 신앙 고백서, 공직자,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각양각색의 부르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들. 모든 경력과 성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 공직을 준비하는 준비생들과 현직 공직자들에게 소망과 공감, 그리고 위로를 전달합니다. 성경이 쓰인 목적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진행한 성경 읽기 프로그램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연구소와 목회자 4명의 해설이 담긴 책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읽으며 성경 본문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성경 읽기에 대한 명쾌한 해설로 교인들의 성경 읽기를 독려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방역당국은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며 의무 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혼잡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와 고위험군, 유증상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학교는 탄소중립 교육과정과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의 기후 환경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기본서를 개편해 발간했습니다. 이번 기본서는 통일교육을 총 3종으로 나누어 발간됐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새로 발간한 기본서를 각급 학교와 통일교육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쇼핑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정보를 불법 탈취에 유용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결제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등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락 문화 물가가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오락 문화 물가 지수는 2022년보다 4.3%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단체 여행이 늘어났고 OTT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생활 밀착형 공원 30곳이 더 생깁니다. 서울시는 대모산 공원을 포함한 총 30개소의 생활 밀착형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숲속 쉼터와 도시농업 체험장 등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를 비롯한 성도님들께서 투르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 성금을 CTS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